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 내리는 중에 도요타의 신형 캠리 시승을 위해서 이곳 제천에 와 있습니다. 시승할 차는 캠리 하이브리드죠. 2022년형 상품성 개선 모델로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트림이 하나 더 추가됐죠. 좀 더 다양한 라인업 갖추게 됐고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3개의 트림이 준비가 돼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더 넓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캠리 하이브리드 타고 오늘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출발에 앞서서 운전석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죠. 하나, 둘, 2.5회전, 약간의 유격 감안하면 2.6회전 정도 한다고 보이네요. 자,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XSE 트림에 이 패들 시프트가 추가된 거죠. 자, 계기판은 7인치, 센터 페시아의 모니터는 9인치인데요 연비 표시서부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 볼 수가 있고요. 내리면 주행 보조 시스템 볼 수가 있고, 음악, 그리고 에너지 모니터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고, 공기압도 보여줍니다. 안전 시스템 상태, PCS, 그러니까 긴급 제동, 그리고 주차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 후방 접근 차량 경고 등의 기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LTA, 그러니까 차선 추적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된 차선 이탈 방지 장치고요. 교차로 긴급 제동 기능이 포함된 긴급 제동 시스템,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그러니까 사각지대 감시 장치죠. RCTA, 그러니까 후방 접근 차량 경고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주차 보조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고, 리어 시트 리마인더, 이런 기능들 주행 중에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을 테고요. 자, 9인치 모니터, 자, 오디오, 연락처,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분할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오디오, 전화기, 음성, 차량에서 도어 잠금 설정, 온도 설정, 조명 설정, 조명이 광센서 민감도, 실내등 끄기, 자동 끄기, 타이머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편의 서비스, 와이파이, 스마트 디바이스 링크,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미러캐스트도 쓸 수가 있네요. 와이파이 전원, 스마트 디바이스 링크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에 대응을 하죠. 모니터를 통해서 터치 스크린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센터페시아 하단부에 12V 전원, 그리고 USB 2.0 단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래쪽은 운전석 쪽으로 오픈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손이 드나들기가 좀 편하죠. 자, 스마트폰 이 부분에 놓아둘 수는 있겠는데요,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2개의 컵홀더, 변속 레버, 변속기는 eCVT, 그러니까 전자식 무단 변속기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아래 주행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버튼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3개의 주행 모드 버튼 들어와 있고요. 브레이크 홀드 버튼, 강제로 EV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EV 모드 버튼도 들어와 있습니다. EV 모드 버튼이 없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전기차 주행을 운전자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기가 힘들죠. 캠리에는 이 버튼이 있어서 EV 주행 모드를 폭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제법 깊고 넓은 센터 콘솔 박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뒷좌석 살펴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이 정도 공간 남아 있습니다. 주먹 2개 여유 있게 들어가죠.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다 싶고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도어 버튼 하나 말고는 이렇다 할 버튼이 없죠. 뒷좌석을 위한 송풍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2개의 USB 포트, 2.0 USB 포트죠, 준비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 이 정도 높이, 손바닥 높이보다 좀 덜 높죠. 뒷좌석 앉아보면 이 정도 공간이고요. 머리 위로 손바닥 2개 정도 꽉 차게 들어가겠네요.
이 정도면 머리 공간 괜찮은 공간 아닌가 싶고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내리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 이 정도 간단히 살펴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겠습니다. 8세대 캠리의 2022년형 상품성 개선 모델입니다. 신형 모델이 출시하면서 XSE 트림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이브리드 3개 트림에 가솔린 엔진 이렇게 상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앞모습에 보면 범퍼 양 끝단 디자인이 바뀐 모습을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자, XLE 트림과 새로 추가된 XSE 트림의 디자인도 살짝 다르죠. 그리고 XSE 트림에는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동 변속까지 가능하죠. 좀 더 다이나믹한 스포티한 운전 즐길 수 있는 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타 캠리 하면 토요타의 핵심 모델이죠. 중형 세단으로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토요타는 특히 렉서스와 더불어서 하이브리드로 승부를 걸고 있죠. 전체 판매의 상당 부분을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차지를 하면서 브랜드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시내주행 하는데 아주 미끄러지듯이 달리네요. 자동차에 미끄러진다라는 표현하는 거 좀 금기시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잔잔한 물결을 요트가 헤쳐나가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조용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는 XSE 트림 오늘 시승차로 골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고요. 자, 8세대 캠리 등장할 때 와일드 하이브리드 라는 표현을 썼었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좀 더 와일드한 성능에도 좀 더 방점을 찍은 그런 하이브리드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XSE 트림은 패들 시프트 등을 적용을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는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의 맛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몇 가지 기능이 강화됐는데요. 자, 차선 이탈 경고에서 좀 더 기능이 강화된 차선 추적 어시스트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할 때는 앞차의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차로 긴급제동 기능이 더해졌죠.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시킨 상태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하고 교차로에 접어들 때 긴급제동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조향 어시스트도 이루어집니다. 주야간 보행자 그리고 주간의 자전거 뭐 이런 부분들 감지를 하고요.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커브에서 이 구분길에서 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행보조 시스템 그리고 안전 기능의 완성도를 좀 더 높였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오토하이빔 기능이 더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고를 막아주는 능동적 안전장비라고 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 작동하는 에어백, 이 차에는 모두 10개의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죠. 자, 배기량 2.5L의 다이나믹 포스 엔진에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시스템 출력 211마력인데요. 엔진 출력 178마력, 모터 출력은 120마력입니다. 변속기는 전자제어식 무단 변속기 ECVT가 적용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변속의 질감 그리고 211마력의 힘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XLE 트림의 공차 중량이 1650kg입니다. 그러면 211마력 기준으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약 7.8kg, 그러면 약 시속 100km 가속 시간이 약 8초 후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속도로 올라섰는데 비도 살짝 내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죠.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탈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교통체증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는 좀 더 유리해진다
라는 얘기죠. 배터리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엔진 가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쭉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가속할 때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100km에 맞추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이렇게 작동을 시키고 가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굽어가는 길인데요, 앞차를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있죠. 차간거리 하나, 둘, 멀게 가깝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차로를 밟을 때 이렇게 경고음을 내주고 있네요. 주행보조 시스템은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만져줘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있죠. 차선 이탈 방지에 더해서 차선 추적 어시스트까지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특히나 시야가 안 좋을 때, 특히나 오늘 날씨가 안 좋죠. 뭐 차선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런 안개가 낀다거나 어둡다거나 해서 시야가 선명치 않을 때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운전에 아주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쓰임새가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시야가 안 좋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반드시 활성화시켜서 주행보조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서 운전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속도를 좀 올려봤는데 얘 또 작정하고 달리니까 좀 거친 맛도 제법 내네요. 자, 에너지 모니터 이렇게 보고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뒷시트 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여유있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엔진은 가만히 있고요. 배터리와 타이어 사이에서 에너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빨간 컬러가 드러나는 것, 엔진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타이어에서 배터리로 이렇게 회생제동 시스템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쭉 밟으면 이제 배터리에서 타이어로, 엔진에서 타이어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는 수시로 충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 풀 충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또 완전히 방전되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엔진이 가동이 돼서 충전을 하고요. 이럴 때는 엔진과 배터리가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거죠. 엔진이 가동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배터리 충전이 일어나면 차가 구동하는데 그 배터리 전력을 일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배터리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 있죠. 완전한 전기 자동차, 100% 전기 자동차는 물론 80% 충전을 권장하기는 합니다만, 뭐 원한다면 100% 충전도 가능하죠. 그리고 주행 중에 완전히 배터리가 바닥나는 경우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바닥나기 전에 엔진이 개입을 해서 충전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 단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장 환경 친화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전기자동차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서 왔냐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발전량의 상당 부분은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원자력 발전,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배기가스까지 감안을 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다 라는 얘기죠. 가솔린을 떼서 발전을 하는데 가솔린 엔진의 배기가스 기준이 무척 까다롭죠. 그 배기가스 기준을 다 충족을 하면서 만든 전기를 사용하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니까 가장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친환경 자동차의 하드웨어는 완성되어 있으니 전력 산업 전체에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이 남았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전기만큼의
친환경적인 과정을 거쳐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시속 100km 정도인데요. 엔진 소리 들을 일 없고 바람 소리 잔잔하게 깔립니다. 오토 글라이드 컨트롤 AGC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특히나 살짝 길이 지금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럼 달리던 탄력으로 좀 더 먼 거리를 엔진 가동 없이, 엔진 소모 없이 달리고 있으면 배터리로 오히려 전력이 채워지고 있죠. 오토글라이드 컨트롤 기능 역시 작동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하니까 엔진 사운드가 좀 살아나죠. 자,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통한 시프트 다운 앤 시프트 업. 좋은데요. 또 작정하고 달리면 이렇게 좀 거친 다이나믹한 느낌, 와일드한 느낌 만나게 되네요. 와일드 하이브리드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느낌을 받으면 변속 레버를 통해서도 시프트 업 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변속 레버 왼쪽으로 미는 것만으로도 예민해진 그런 느낌을 주죠. 밑으로 당겨서 시프트 다운, 위로 올려서 시프트 업. 자, 이 차 eCVT, 그러니까 전자식 무단 변속기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6단에 대응을 하고 있네요. 수동 변속을 하면 6단까지 대응을 합니다. 자, 잠깐 좀 달려보죠. 제법 빠른 속도까지 치고 나가 보는데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있죠.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귀에 착착 감기는데요. 뜻밖의 이런 엔진 사운드를 또 만나게 됩니다.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제법 잘 달린다 싶습니다. 속도를 올리면 엔진 사운드도 그렇게 거칠지 않고요. 잘 조율된, 만져진 그런 소리인데요. 제법 괜찮은 소리 들려주면서 고속주행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다운 주행은 아니죠. 하지만 늘 얌전 빼면서만 달릴 수는 없는 일일 테고요. 필요하다면 혹은 좀 기분을 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다이나믹한 모습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중형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탄탄한 기본기와 효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35R 18 사이즈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타이어 소음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속 8, 90km 정도의 속도, 노면 잡소리 거의 듣기 힘들고요. 바람소리 정도 잔잔하게 들어오고, 시멘트 도로 지날 때 공진음이죠. 약간 울리는 그런 소리는 어쩔 수 없죠. 도로가 그러니까요. 이 밟다 보니까 이 엔진 소리에 자꾸 취하게 되는데요. 다시 하이브리드답게 에코 모드로 움직입니다. 자, 달리는 중에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f of your beauty. 자, 이런 정도 오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JBL 오디오 시스템이고요. 모두 9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서요.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듣기에도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스티어링을 살짝 들어보는데 날카로운 반응이라기보다는 중형 세단에 어울리는 약간의 여유를 둔 그런 조향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차 뒤쪽 서스펜션이 W15입니다.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이고요. 뒤쪽에 W15 서스펜션을 세팅했다는 것, 그만큼 차체 흔들림을 정교하게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뒷좌석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의 수준도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바퀴 굴림 자동차지만 무게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심하지 않습니다. 연비 기준에서 본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고속도로가 오히려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좀 적당히 막히고 그렇게 주행 속도가 높지 않은 도심 구간에서 오히려 더 연비를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래도 속도를 높여서 계속 달려야 되죠. 속도를 높여서 달려야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속도를 높인다는 것, 모터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행 속도가 높지 않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가끔 체증 구간도 있는 이런 도심 구간에서는 모터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터와 배터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도심 주행 구간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연비 면에서 유리하고요. 연비 면에서 볼 때 고속도로는 오히려 좀 불리한 면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시야가 시원하게 탁 트였습니다. 자, 시트를 제가 제일 밑으로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깨보다 옆창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만큼 차창의 면적이 넓다라는 얘기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하게 되는 기본이 되죠. 편한 자세를 잡아서 시트를 적당히 올리게 되면 좀 더 탁 트인 시야 마주하게 됩니다. 후방 시야,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요. 필요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혹시 TNGA 플랫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무게중심이 많이 낮습니다. 좀 더 안정된 주행의 느낌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도심에 들어오니까 주행 속도가 많이 낮아지죠. 요즘 도심 주행 속도 5030, 주요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정도로 제한되죠. 이런 부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딱 좋은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낮은 속도로 배터리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연비를 최고로 끌어올리기에는 딱 좋은 속도가 아닌가 싶어요. 5030에 맞춰서 이왕이면 하이브리드를 타는 것도 도심을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참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연비 리셋 다시 했고요. 에코 모드를 출발해서 움직입니다. 자, 에너지 모니터를 보고 가시는 게 낫겠죠. 서울까지 약 123km 정도 되는데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연비 체크 해보도록 하죠. 자, 연비 테스트는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목적지 롯데월드에 도착을 해서 최종 연비 체크만 하겠습니다. 워낙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될 테고요.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연비 효율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요.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효율, 엔진 스탑 아주 정확하게 일어나고요. 여기에 오토 글라이딩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연비 효율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손 포레스트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잠실의 롯데월드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연비 여기서 끊죠. 리터당 25.4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시승 마쳤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단도직입입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소한 불편함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은 전화 걸기만 됩니다. FM 주파수 선곡, 블루투스 선택 이런 부분들 음성명령으로 되지 않고요. 음성명령으로는 전화 걸기만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죠. FM 97.3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FM 97.3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전화 걸기만 되고 다른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요즘 차창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실내 온도 조절해주고 뭐 주식 시세 알아봐주고 하는 정도의 음성인식 기능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라디오 선택까지는, 또한 내비게이션 목적지 선택 정도는 음성 명령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성 명령 기능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하면 그런 부분들 좀 상쇄할 수는 있겠죠. 내비게이션 해상도, 요즘 추세에 비추어서 그래픽 해상도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거나 깔끔한 편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모니터 해상도는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선명하고 깔끔한 쨍한 그래픽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런저런 편의 장비들이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요. 스마트폰을 놀만한 곳에 무선 충전 장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편의 장비들 화려하죠. 거기에 비하면 좀 소박한 수준이다 싶은 거죠. 이를테면 카페이 시스템, 카투홈, 디지털 키, 스마트 키,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IT 기술이 적용된 국산차 현대기아차의 편의 장비에 비해서 토요타 캠리의 편의 장비는 좀 소박한 수준이다, 좀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타고 우중 시승 진행해 봤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놀라운 하이브리드의 효율,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시대를 개척한 토요타답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안정성, 효율 상당히 우수하다 싶고요.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도 공인복합연비 17.2를 인증을 받았죠. 국내에 공인연비 인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요. 그런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도 17.1이라는 연비를 인증받았다라는 사실이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평소에 그냥 연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행을 해도 그 이상의 연비를 만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하는 과정에서도 리터당 20km를 뛰어넘는, 훌쩍 뛰어넘는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은 놀라운 수준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중형 세단으로서 요구되는 아주 탄탄한 기본기, 중저속 구간에서는 물론이고 고속 주행까지도 힘차게 치고 나가는 그런 힘, 그리고 전륜구동 시스템이지만 균형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주행 질감을 맛볼 수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간이 주는 여유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죠. 여유 있는 뒷좌석 공간을 통해서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고급스러움 충분히 만끽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중 시승 나름 괜찮았다 싶고요. 이제 캠리 하이브리드, 토요타 캠리가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이제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좀 더 시장에 활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신형 캠리 하이브리드와의 만남 재미있었고 의미 있었다 싶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